권영주의 카좋다. 안녕하십니까. 카좋다 권영주입니다. 지금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서울국제모터쇼가 한창입니다. 국내 자동차 회사가 판매 중인 350대 모두 전시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동차 축제인 셈이죠. 그런데 모터쇼 언제 어디서 처음 열렸을까요? 오늘의 스타트 카톡 모터쇼입니다. 근대 최초 모터쇼는 1897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렸습니다. 이듬해 프랑스가 파리에서 모터쇼 열었고 미국과 영국, 이탈리아도 가세했습니다. 이후 나라별로 하나씩 늘더니 지금은 연간 내내, 나라는 물론 도시별로 모터쇼가 열립니다. 서울 모터쇼 기간에 뉴욕에서도 모터쇼가 열리는 게 그 이유죠. 어디서 열리든 어떻습니까?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모터쇼는 한 번에 모든 자동차를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일 겁니다. 그 행복 카좋다 들으면 2배가 될 겁니다. 카좋다는 재미있으니까요. 국내 최초 자동차 라디오쇼 YTN 라디오 권영주의 카좋다 엔진 스타트! 권영주의 카좋다는 프리미엄 하이브리드 기술의 리더 렉서스 하이브리드 제로가 함께합니다. 최고의 자동차를 뽑아라. 불꽃 튀는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내 점수는요? 권영주의 카좋다 최고 인기 코너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시간입니다. 잘 나갈 땐 잘 나가고 잘 서야 할 때는 잘 선다는 바로 고스톱팀. 오토타임스 박진우 기자, 라디오 레이싱걸 김정현 리포터, 오늘도 변함없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떤 시승기 배틀입니까? 오늘은 아빠차 배틀입니다. 아빠. 네, 2차급은 뭐 영원한 베스트셀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오늘 엄마들은 듣지 마세요. 아빠들만 들어주세요. 근데 이제 오늘 중형 세단 다룰 예정인데 네. 사실은 중형급 이 승용 세단의 인기 여전히 높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도 이 중형차는 전년 대비 한 10.6% 정도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승용차 전체 판매량이 전년 대비 10% 감소했다고 하니 상당히 인기가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네, 오늘 라디오 시승기 배틀 대표 중형 세단 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잠깐 하이라이트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함께 들으시면서 오늘의 주인공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라디오 시승기 배틀 스타트! 하고 나가네요. 몸이 뒤로 쏠릴 정도로 훅 하고 나가는 느낌? 2.0L 가솔린 터보 엔진입니다. 4기통 2.0L 뉴세타 I 터보 2.0 GDI 엔진을 밟는 대로 좀 뻗어나간다는 그런 느낌이 강해집니다. 안정감이 느껴져요. 적당한 무게감. 가벼운 엑셀레이터 질감이 느끼기에 말이죠. 출발 가속에서부터 중가속까지의 순발력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좋게 느껴지고 반대로 진동과 소음 굉장히 잘 억제해놨어요. 코너링 매끄럽게 쑥 그냥 잘 나간다. 정말 전 한마디로 잘 나간다. 이런 느낌? 공중에 붕 떠서 가는 부드럽게. 소음 부분은 뭐 만족할 정도 수준이에요. 상당히 고급스럽고 신사 같다. 중형 세단으로서의 좀 품격이나 안정감 등을 강조한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엔진이고 직분사의 터보 기술이 합쳐졌어요. 6단 듀얼 클러치입니다. 그만큼 신속한 변속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연료 효율 면에서 충분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 확실히 느낌이 확연히 다른 것 같아요. 밟으면 그냥 밟은 정도에 맞는 속도감으로 출발하는 느낌? 뭐 힘있게 확 나가긴 하네요. 상당한 실력을 갖추고 있다. 한 가지 가벼워요. 엑셀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제 발 밑에 과연 내가 누르고 있는 게 엑셀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가벼워요. 브레이크도 상당히 가볍네요. 일상주행, 가족들이 타는 차이기 때문에 고려해야 되지 않았나? 소음적인 면에서는 만족스러웠어요. 확실히 중형 세단의 중후함과 우아함은 고스란히 느껴지고요. 세련된 아름답다. 매혹적인 완전히 저는 뭐 너무 예뻐요. 쿠페형 디자인이 가미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닐까? 튀지는 않지만 역동성과 또 무게감 같은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 또 존재감 역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네, 권 기자님, 두 차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 맞죠? 그렇죠. 라디오 시승기 아빠들의 차 오늘의 주인공 박진우 기자 소개해 주세요. 네, 중형 세단 진검승부 펼쳐질 것 같습니다. 이 소나타 2.0L 터보 대 SM5 TC입니다. 둘 다 터보예요. 그렇습니다. 소나타는 이제 배기량이 2.0이고 네. SM5는 이제 1.6 터보죠. 예, 그렇습니다. 이른바 중형차 4인 가족의 대표차인데 터보를 달고 나오면서 대단히 관심들이 좀 높은 이유가 있어요. 네. 터보가 예전에도 물론 있었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 더 각광을 받는 거는 엔진 다운사이징이라는 측면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엔진의 배기량을 낮추면서 성능과 효율을 보존하겠다 이런 것인데 어떻게 보면 관심을 더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오늘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왜냐? 이 차를 타고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관심이 있을 거예요. 본격적으로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시작하기 전에 카스탑 잠깐 퀴즈 풀고 떠나실게요.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카스탑 사장님 사모님 잠깐 퀴즈 풀고 떠나실게요. 카스탑 사장님 잠깐 퀴즈 풀고 떠나실게요. 자동차가 속도를 전환하려면 이것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운전자가 직접 기어를 조작하는 수동이 더 많았지만 요즘엔 자동을 더 선호하죠. 하지만 연료 효율 면에선 자동보다 수동이 약 10%가량 절약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예전엔 4단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요즘엔 6단, 8단이 실용화되는 추세인데요. 단이 높아질수록 힘이 좋아지고 엔진 효율도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엔진에서 만들어진 동력을 바퀴로 전달되도록 해주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변속기, 2번 변기, 3번 변비. 오늘 방송 끝날 때까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볼스원에서 차량관리용품 세트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광택용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물정 0945번 들으셨죠? 우물정 0945번. 사장님, 사모님 많이 보내주세요. 네, 카스탑 사장님 잠깐 퀴즈 풀고 떠나시기에 들어봤습니다. 문제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가 속도 전환하는 겁니다. 수동 이것, 자동 이것이 있죠. 예전엔 4단이 주류였지만 요즘은 6단, 8단이 실용화되는 추세인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변속기, 2번 변기, 3번 변비. 자, 그래도 문제는 문제니까 자, 힌트 하나씩 날려주시죠. 박준호 기자. 네, 세 개가 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 두 개는 한 곳에서 일어나고 네. 나머지 한 곳은 다른 곳에서 그렇습니다. 일어납니다. 네. 자, 우리 김정일 리포터. 네, 글자 수가 두 개는 똑같고 하나는 다르네요.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오늘 방송 끝날 때까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샵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선정된 당첨자께는 불수원에서 자동차 관리용품 세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컵에서 광택용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0945번이고요. 많이 보내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소나타 2.0 터보 대 SM5 TCE 시작해볼까요? 네, 두 차 모두 한눈에 중형이라는 말이 확 와닿았는데요. 예, 그럼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대표 중형 세단 이른바 아빠차라고도 불리는데요. 소나타 터보 2.0 터보 대 SM5 TCE 디자인 배틀 시작합니다. 소나타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인상이 상당히 고급스럽고 네. 정말 얌전한 신사 같다. 단정하게 깔끔하게 마무리 지어지는 듯한 한편으로는 확실히 힘도 느껴져요. 중형 세단의 특징을 좀 잘 포함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전에 YF 소나타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 디자인적으로 좀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일명 삼엽층 룩이라고 불릴 정도로 삼엽층 예, 룩이요? 약간 곤충을 닮았다는 디자인이 좀 비판 많이 받았었는데 이번에 플루이딕 스컬프차 2.0이라는 디자인 철학 좀 발전시키면서 신형 LF 소나타에 적용을 했습니다. 참 무난하다, 좀 뭔가 정돈돼 있고 품격이나 안정감 등을 강조한 중형 세단의 볼륨감을 잘 드러낸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 자체가 도드라지게 크게 보이거든요. 네, 터보 버전이다 보니까 좀 굵게 처리해서 역동성 더 강조했고요. 그 밑으로 있는 또 공기 흡입구 같은 경우에는 팔각형 아니겠습니까? 네, 벌집 모양 같아요. 네, 저 이제 허니콤 구조라고 부르는데 보통 진짜요? 네, 스포츠성 부여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옆모습 한번 살펴볼게요. 옆모습 저는 지금 바퀴가 너무 예쁜데요? 그렇죠. 첫 모습 딱 들어오는 게 바퀴예요. 눈꽃 모양 같기도 하고요. 바퀴, 저는 이런 휠은 처음 봤어요. 좀 날카롭고 좀 가벼운 마음으로 좀 디자인 된 것 같고요. 심플하고 단순한 점이 깔끔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참 뭐 선호할 부분이기도 하겠다. 그러니까 중형 세단 가장 큰 가치는 쉽게 질리지 않아야 된다는 게 있어요. 뒷모습은 약간 직사각형의 느낌이 딱 보이고요. 트렁크 문 윗부분 정말 종이 접은 것처럼 이렇게 접어서 올라와 있어요. 네, 저 부분 이게 트렁크 리드라고 부르는데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저 머플러의 형태. 네, 2개씩. 듀얼 배기구로 역시 역동성을 나타내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아무래도 좀 소나타가 2차를 내면서 2차는 엄청 고성능이야를 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리어 스포일러도 그렇고 머플러도 그렇고 2차의 성격을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수단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트렁크 한번 살펴볼게요. 오, 진짜 넓은데요? 중형 세단에 걸맞는 아주 트렁크 볼륨이라고 볼 수 있겠고, 네, 충분히 뭐 골프백 2개, 3개까지 3개 이상 들어갈 같은데요? 것 같아요. 제 네.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요. 오, 정말 중형 세단이 이렇게 트렁크가 크군요. SM5 앞모습을 살펴볼 텐데요. 확실히 중형 세단의 중후함과 우아함은 고스란히 느껴지고요. 이거 너무 예뻐요. 르노 삼성차가 조금씩 얼굴을 손봤는데 노바라는 서브네임까지 붙이게 되는데요. 튀지는 않지만 중후한 멋이 느껴질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됐고, 라디에이터 그릴이 약간 뚱뚱한 T자 모양? 그렇죠. 크롬선이 아주 굵게 들어가면서 역동성과 무게감 같은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 그 가운데 로고를 아주 크게 넣음으로 해서 또 존재감 역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닛에 지금 4개의 선이가 있어요. 네. 인상 쓰는 듯한. 저 선을 가운데 쪽으로 모으면서 조금 더 역동적인 느낌을 내는데 주력했다고 보여지는데, SM5 노바 TC 같은 경우에는 일반 버전과 터보 버전의 디자인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약간의 그 웅장한 가운데 날카로움도 또 느껴지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스포츠 감성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전 세대에서는 약간 디자인이 밋밋하다 이런 비판도 있었어요. 조금 더 재미있는 디자인이 됐다. 심심하지도 않고 세련된, 정말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로 본 적이 없는 차 색깔이에요. 이제 노르딕 블루라고 하는 SM5 이제 새로운 색상인데, 북유럽 스타일이 우리나라에서 좀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한 고급스럽고 중형 세단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던 색상이어서 굉장히 독특하고 아름답다. 매혹적인 색이다.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색인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옆모습 한번 네.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느낌이 상당히 앞모습과는 달라요. 날렵해요. 완전히 저는 뭐 높이도 살짝 낮은 느낌? 그리고 길쭉한 느낌이에요. 후면으로 갈수록 떨어지는 이 지붕선, 소나타에 비해서 조금 더 유려하다, 조금 더 스포티하고 역동적인 디자인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 예쁘게 빠져서 그런가요? 좀 더 달려가는 듯한 어떤 속도감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 차가 처음 나왔을 때 유행했던 쿠페형 디자인이 가미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닐까? 바퀴, 휠 모양도 살, 부채살? 네. 지금 세 바톤이 아. 15개나 들어가 있네요. 휠의 살, 맞냐 적냐로 고급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젊은 층한테 어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뒷모습 약간 둥그런 직사각형? 네, 그럼 계속해서 트렁크 한번 살펴볼게요. 오! 제가 생각한 것보다 트렁크 커요. 역시 넓죠? 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크기예요. 네, 중형 세단 대표 아빠차 소나타 2.0 터보 대 SM5 TC 외관을 비교해봤어요. 이 소나타 2.0, 그러니까 이른바 소나타는 조금 더 각을 만들었고 SM5는 좀 둥그렇게 했다. 이런 얘기가 좀 있네요. 김정은 리포터, 자 결정합니다. 자, 소나타입니까? SM5. 사실 정말 고민이 돼요. 결정합니다. 자, 결정합니다. SM5. SM5.
자, 박준우 기자. 저는 소나타 하겠습니다. 소나타. 역시 약간 남성적인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느껴지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SM5는 약간 여성적인 부분이 좀 느껴지는 모양이죠. 저는 사실은 그 이전 세대 YF 소나타의 그 플로이딕 스컬프처라는 디자인 철학 가미됐을 때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차가 너무 곡선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막 곤충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 좀 플로이딕 스컬프처 2.0이라는 그 차세대 디자인 철학이 들어가면서 상당히 정돈이 됐습니다. 근데 뭐 SM5도 최근에 조금 모습이 달라졌어요? 그렇습니다. 이 르노 프랑스 본사와 어떻게 보면 디자인 좀 맥을 함께하는 디자인으로 좀 바뀌었는데 그 T자형 그릴이라는 르노 삼성차의 패밀리룩이 본격적으로 도입이 돼서 이제 전체 라인업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서브네임으로 노바라는 이름도 붙게 됐습니다. 노바라는 이름을 붙인 인물을 제가 알아요. J로 시작하는 그분이죠. J. 김정은 리포터는 소나타 어땠어요? 외관 상당히 저는 평범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SM5의 그 노르딕 블루. 이 색깔은 노르딕 블루. 색깔 자체도 처음 보는 색깔에 정말 매력적으로 너무 예뻤어요. 근데 노르딕 블루 하니까 잘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노르딕은 화이트일 텐데. 내부도 이제 기대가 돼요. 네, 내부도 상당히 궁금해하실 텐데요. 매력을 품고 있습니다.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대표 아파차 소나타 2.0 터보 대 SM5 TCE 내부 배틀 시작합니다. 스타트. 소나타 내부 살펴보겠습니다. 상당히 넓은데요? 국산차 가장 큰 특징이라면 이 내부 공간 뽑아내는 실력들이 다 상당하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대시보드도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윗면이 지금 동그랗지가 않고 깎였다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직각인 느낌이 들긴 해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비상등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버튼들. 근데 사실 버튼은 저는 직관적으로 딱 보기에 좋아요.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요? 딱 내부에 들어왔는데 핸들이 정말 독특하게 생겼다. D컷 스티어링 휠이라고 불러요. 영어 대문자 D자 모양이거든요. 네, 제 옆에서 보면 그러네요. 네, 그 스포츠 주행을 강조하는 차들이 보통 이런 스티어링 휠을 장착하고 있고, 네, 착장감 역시 넓고 편하고 좋은데요. 그리고 이제 시트 자체가 일반 제품이랑 좀 다르게 버킷 형태로 돼 있어요. 네, 저를 감싸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뒷좌석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뒷좌석 진짜 넓다. 거의 저 다리 펴도 되겠어요. 저희가 운동장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 넓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지금 저 다리 쭉 뻗어도 조금 모자릴 정도. 참 소비자들 많이 배려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참 좋은데요. 저는 지금 살짝 불편한 점이 하나, 등받이 기울기가 너무 뒤쪽으로 가요. 네, 너무 뒤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살짝 그게 불편하거든요. 지붕선이 낮아지다 보니까 머리 공간을 침범받게 됐거든요. 제가 지금 만약에 원하시는 만큼 등받이 각도로 세워졌다고 가정하고 제가 허리를 이렇게 세워보면 저 머리 공간은 지금 이 지붕에 달 정도로 좁아집니다. 앉기가 커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앉기가 1m가 넘기 때문에. 네, 지금 저희가 SM5 내부에 들어왔는데요. 내부 분위기가 정말 상반되네요. 무슨 우주 공간 속에 들어와 있는 약간 미래지향적이죠. 그런 느낌이 너무 들어요. 좀 단정하면서도 진취적인 디자인 좀 담고 있다. 프랑스 르노의 본사와의 어떤 디자인 협의를 통해서 탄생한 차이기 때문에 이 프랑스적 감성이 좀 담겨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뭔가 좀 예술 작품 같은 느낌을 내려고 했는데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좀 갈릴 것 같습니다. 대시보드 정중앙에 아주 스피커 크기가 크네요. 네, 르노 삼성차를 좀 장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사운드 시스템인데 이 미국의 보스라는 오디오 회사가 담당합니다. 실제로 음악 같은 거 들어보면 상당히 음질이 좋다라는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센터페시아에 있는 버튼들 자체는 개수도 좀 적은 편인 것 같고요. 네, 깔끔하게 눈에 들어오게 잘 배치도 되어 있어요. 깔끔하게 잘 배치되어 있는 것만은 동의하는데 또 반대로 소나타에 비해서는 좀 설명이 부족하다라는 느낌도 들고요. 착좌감은 확실히 소나타나 SM5나 둘 다 편해요. 네, 편합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뒷좌석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제가 예상한 것보단 작은데요, 공간이? SM5 노바 같은 경우에는 차대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어서 내부 공간 확보에 있어서 소나타보다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크게 좁다거나 이런 느낌은 안 들고요. 네, 그리고 의자 높이 자체가 올라와 있어요. 이 차는 수출을 위한 차가 아니고요. 전적으로 내수 소비자들을 위한 차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소비자들을 위해서 시트 높이도 좀 높이고 확 트인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하는 것이죠. 앞쪽에 시야 확보도 뭐 충분히 이루어져 있고요. 옆에 창문 역시 제 어깨네요. 이제 제가 눈높이에 딱 좋은 것 같아요. 네, 두 차 내부 비교해봤습니다. 또 결론 짓습니다. 자, 김정은 리포터. 네, 어떤 차입니까? 저는 소나타요. 외부와 내부의 의견이 바뀌었어요. 네. 박진우 기자는요? 저도 소나타 하겠습니다. 요 인테리어는 이제 소나타로 두 표가 몰리는군요. 네. 그렇군요. 그 이유를 대야죠. 아무래도 이 소나타가 변화의 폭이 크다 보니까 좀 더 참신한 느낌이 있었고, SM5는 뭐 외관은 바꿨을지언정 이 내부는 좀 바뀌지 못했던 한계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저 김정일 리포터. 저는 SM5가 너무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특이하다. 네, 그래서 그것보다는 조금 더 깔끔하고 평범한 소나타가 더 마음에 들었어요. SM5가 나름대로 그 유럽식인데. 좋은 쪽으로 특이하다고 얘기할게요. 네. 뒷좌석 느낌이 좀 달랐나 봐요. 저 너무 놀랐어요. 진짜 소나타를 딱 타는 순간 네. 제가 누워서 가도 되겠다 정도의 어떤 넓은 공간이 공간. 넓었다. 네, 너무 좋았고요. 물론 SM5도 넓었어요. 네. 그런데 소나타가 워낙 넓다 보니까 네, SM5는 조금 더 좁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항상 관심이 가격이죠, 가격. 터보, 그러니까 소나타 터보 같은 경우에는요, 스마트 모델이라고 불리는 것이 2,695만 원이고, 익스클루시브 모델이라고 불리는 이 최상위 트림은 3,21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2,695만 원과 3,210만 원 이 두 가지 모델이 있고, 그렇습니다. SM5 TC는 단일 차종 운영되는데요. 네. 2,700만 원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2,700만 원. 제가 볼 때 3,200만 원짜리는 살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 네, 주력은 아닙니다. 2,695만 원짜리 또 2,700만 원짜리 이렇게 이제 많이들 구입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성능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차종이 모두 터보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성능에도 관심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성능 배틀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베스트셀러카 소나타 2.0 터보 대 SM5 TC 노바 숫자로 본 스펙 배틀 알기 쉽게 비교 분석 들어갑니다. 국민 중형 세단 진검 승부 소나타 2.0 터보 대 SM5 TC의 스펙 배틀. 먼저 배기량부터 비교 분석 들어갑니다. 고성능 터보 GDI 엔진을 탑재한 소나타 2.0 터보의 배기량은 1998cc, 1.6L급 가솔린 직분사 터보 엔진을 장착한 SM5 TCE는 1618cc, 배기량은 소나타의 승리입니다. 이번엔 최고 출력 배틀입니다. 소나타 2.0 터보의 최대 출력은 245마력, SM5 TCE의 최대 출력은 190마력, 배기량이 큰 만큼 출력도 소나타가 더 셉니다. 자, 그럼 최대 토크 비교해볼까요? 소나타 2.0 터보의 최대 토크는 36kgm, SM5 TCE는 24.5kgm, 순간적인 힘도 소나타가 강합니다. 마지막으로 연비 비교합니다. 소나타 2.0 터보의 복합 연비는 리터당 10.8km, SM5 TC의 복합 연비는 리터당 13km로 연비는 SM5의 완승입니다. 이상 중형 세단 소나타 2.0 터보 대 SM5 TCE의 성능 배틀이었습니다. 소나타 2.0 대 SM5 노바 숫자로 성능을 비교해봤어요. 소나타 2.0은 말 그대로 2리터급 1998cc 엔진이고 SM5 TC는 이제 1.6리터급인데 같은 동급에서 비교하기 어려운 게 아니냐. 이런 얘기는 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배기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SM5 TC 같은 경우에 1.6리터임에도 불구하고 190마력 내거든요. 상당히 소나타 높은 거예요. 2.0 GDI가 170마력이니까 그러니까. 그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타본 느낌이 좀 있어야 돼요. 네, 소나타 2.0 터보부터 타고 달려보겠습니다. 소나타 2.0 터보 시동 스타트. 소나타 한번 직접 달려보겠습니다. 오,
지금 제가 출발을 하면서 엑셀을 밟았는데요. 네. 훅 하고 나가네요. 뭐 엑셀을 누르면 누르는 대로 힘이 몸이 뒤로 쏠릴 정도로 훅 하고 나가는 느낌? 네, 아무래도 이제 터보의 성능이 이제 발휘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밟는 대로 좀 뻗어나간다는 그런 느낌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지금 핸들 자체는 사실 저는 살짝 무거운 감이 없잖아 있거든요. 안정감이 느껴져요. 일반 제품에 비해서 아무래도 성능이 좀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스티어링 휠의 무게가 가벼우면 조금 주행 안정성 면에서 좀 불안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엑셀이요. 네. 엑셀이 참 가볍게 눌리는 느낌이에요. 사실 이 현대차의 좀 단점 중에 하나로 좀 꼽혀왔던 부분은 이 가벼운 이 엑셀라이터 질감이었어요. 아 진짜요? 네. 네, 지금 제가 90 정도로 밟아서 가고 있는데요. 90이라는 어떤 속도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안정감은 느껴지긴 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코너링 돌고 있는데요. 매끄럽게 쑥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높은 속도로 주행할 때는 사실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전혀 불만이 없는 감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정말 전 한마디로 잘 나간다. 부드럽게 달리는 느낌? 공중에 붕 떠서 가는 느낌이에요. 부드럽게.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소나타 달려봤어요. 김정현 리포터의 솔직한 소감 필요합니다. 과연 내가 지금 차에 타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중부양이란 말을 제가 앞서서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느낌? 붕 떠서 움직이는 느낌. 박진욱 기자는 어땠어요? 이 잘 달리는 면에 있어서 이 터보의 실력이 상당하다, 이렇게 분석하고 싶습니다. 터보를 달고 새로워진 소나타. 이게 뭐가 달라졌을까요? 현대차는 성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능 네. 245마력. 네, 달리는 즐거움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변속기는 자동 6단을 사용하고 6단 있습니다. 자동 변속기가 사용됐군요. 김정은 리포터, 소나타 이거 터보 몰아보니까 달팽이관 어땠어요? 소음이요? 달팽이관. 그렇게까지 시끄럽진 않았는데요. 그래요? 제가 운전하는 중에 옆에 대형 화물차가 지나갔거든요. 네. 그때 소음은 조금 들리더라고요. 방음이 완벽하게 되지 못했다. 우리 김정현 리포터의 달팽이관은 그 어떤 차도 쉽게 통과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번엔 SM5 노바, SM5 TCE. 네, 이번엔 SM5 TCE 직접 타고 밟아보겠습니다. SM5 TCE 시동 스타트. SM5 제가 한번 시동 걸어보고 달려보겠습니다. 이 차는 변속기가 6단 듀얼 클러치입니다. 어떤 점이 다른 거예요? 이 듀얼 클러치는 톱니바퀴가 2개 물려 있어서 그만큼 신속한 변속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엑셀 출발하면서 엑셀을 밟았는데요. 확실히 소나타하고 느낌이 확연히 다른 것 같아요. 소나타의 경우는 훅 나가는 느낌이 있다면 SM5 같은 경우에는 밟으면 그냥 밟은 정도에 맞는 속도감으로 출발하는 느낌? 1.6L 터보 엔진 치고는 상당한 실력을 갖추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80 정도 이렇게 밟고 있는데요. 안정감은 느껴지긴 하네요. 이렇게 흔들리거나 그런 불안감은 없는데 한 가지 핸들이 저는 살짝 불안하긴 해요. 좀 가벼워요. 그래도 뭐 달리는 데 있어서는 안정감이 느껴지고요. 한 가지 불안한 점 추가한다면 엑셀이에요. 엑셀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제 발 밑에 과연 내가 누르고 있는 게 엑셀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가벼워요. 그리고 뭐 제가 코너링을 했을 때도 흔들림이나 이런 거는 없었어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본기가 좀 탄탄하다고 보여지고 차체가 뭐 크게 흔들린다거나 이런 느낌 들지 않고 각도에 맞춰서 잘 돌아나가는 그런 모습을 또 발견할 수가 있죠. 제가 지금 순간 가속을 주기 위해서 페달을 급작스럽게 밟아봤는데요. 뭐 힘있게 확 나가긴 하네요. 이 SM5 같은 경우에는 이 터보렉을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반응이 빨라요. 그리고 여기 이제 듀얼 클러치, 기민하게 반응하는데 매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짐작해 봅니다.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이번엔 SM5 TC 노바 달려봤어요.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배기량이 소나타보다 작기 때문에 힘이 부족하다 그런 느낌이 실제 들던가요? 김정일 리포터? 저는 그렇게까지 차이가 심하게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잘 사실 못 느끼겠죠? 네. 뭐 누르는 대로 속도가 정직하게 나왔기 때문에 네. 엔진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우리 박진호 기자가. 네, 장착 엔진 1.6L GDI 터보가 정식 명칭입니다. 이 GDI는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가솔린 다이렉트 인젝터라고 해서 직접 분사 방식이고요. 여기 이제 터보 차저를 붙여서 이 연료의 완전 연소를 도와 이 성능과 효율 동시에 다시 높이고 있습니다. 소나타도 엔진이 GDI인가요? 그렇습니다. GDI 엔진이고요. 요새 어떻게 보면 이 기술 트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차는 대한민국 이제 대표 중형 세단들이기 때문에 네. 잔존 가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고차 가치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관심들이 좀 높아요. 맞습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좀 어떻습니까? 중고차 시장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소나타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워낙 대중적인 네. 차종이기 때문에 많이 팔려 나갈수록 중고차율이 그렇죠. 좀 올라간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하이라이트 모두가 기다리는 내 맘대로 점수를 공개할 시간. 점수 공개하기 전에 카스타 퀴즈 한 번 더 공개하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바로 정답에 도전하세요. 오늘 문제. 자동차가 속도 전환하는 것입니다. 수동 이것, 자동 이것이 있죠. 단이 높아질수록 힘도 좋아지고 엔진 효율도 좋아지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변속기, 2번 변기, 3번 변비. 오늘 방송이 끝날 때까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우물정 샵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선정된 당첨자분께는 어렵네요.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선정된 당첨자들께는 불수원에서 자동차 관리용품 세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컵에서 광택용품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0945번이고요. 보기 다시 한번 들려드리면 1번 변속기, 2번 변기, 3번 변비. 지금 샵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자, 이제는 불꽃 튀는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그 점수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점수를 공개하겠습니다. 소나타 2.0 터보. 먼저 박진우 기자 100점 만점에 몇 점입니까? 87점 주겠습니다. 87점. 라디오 레이싱을 김정은 리포터 몇 점? 89점이요. 89점 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SM5TC 100점 만점에 몇 점입니까? 박진우 기자. 85점 주겠습니다. 85점. 김정은 리포터 87점이요. 87점. 그렇다면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내 맘대로 점수는요 176대 172. 176대 172점. 소나타가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네. 두 분이 공통적으로 2점 차이를 줬네요. 네. 자, 오늘도 팀명 한번 크게 외쳐야죠. 달릴 때는 잘 달리고 서야 할 때는 잘 쏜다. 우리는 고스톱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달릴 때는 잘 달리고 서야 할 때는 잘 서는 우리는 고스톱. 네, 수고하셨습니다.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YTN 라디오 홈페이지 권영재 카조타 인터뷰 전문북에 클릭하시면 볼 수가 있고요. 또 페이스북에서 카조타로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좋아요 꾹 누르셔서 팬이 되시면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눈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귀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희망은 빛나는 미래죠. 희망은 내일의 성공. 희망은 활기찬 노후지. 희망은 저 기은센과 함께 희망을 노래해요. 희망을 키우는 평생은행 IBK 기업은행. 이천 어디에 사시겠습니까? 이천의 새로운 중심을 생각한다면, 이천의 더 큰 내일을 생각한다면 이천이 준비하고 한양이 짓는 젊은 도시를 만나십시오. 이천이 준비한 젊은 새도시, 이천 증포새도시 한양 수자인. 문의 1899-6316. 주식회사 한양. 카스탑 정답 오늘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바로 1번 변속기입니다. 당첨자는 제작진이 연락드릴 테니까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모토쇼 가면 이런 사람 꼭 있습니다. 다리 아프다고 통로에 앉아 통행 방해하는 사람, 주변 사람들이 사진 찍으려는데 혼자 단상에 올라 마구잡이로 찍는 사람, 작은 기념품 하나씩 나눠주는데 일단 무조건 받고 또 받은 뒤에 필요 없다고 버리는 사람. 한마디로 남은 모르겠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관람에도 매너가 필요한 법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사진을 찍었으면 자리 내주고 기념품 받을 때는 줄 서서 제대로 서줘야 됩니다. 사실 이런 기초질서는 유치원에서 이미 모두 배운 거죠. 유치원에서 못 배웠다면 초등학교 때 기청 따갑도록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기초 매너는 운전할 때도 필요합니다. 면허 취득할 때 이미 배우죠.
오래돼서 잊었다. 비겁한 변명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권영주의 반전 드라이빙 뮤직. 끝까지 변명이 아니라고 항변하시는 분들에게 띄워드립니다. B1A4가 부릅니다. 못된 것만 배워서. 미안하다 했잖아. 무릎이라도 꿇어 보일까.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권영주의 가족타는 이제 파티.